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뇌로 가는 혈관이 조용히 막히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더 무서운 건요, 대부분의 분들이 쓰러지기 전까지 아무 신호도 없었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지켜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몸은 절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작게 우리가 무시해온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신호가 얼굴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바로 다리에서 먼저 나타난다는 사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요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서요. 자꾸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잠깐 어지러웠는데 쉬니까 괜찮아졌어요. 이 말들 제가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말을 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몇 달 안에 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정말 후회로 남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건요, 이 신호를 미리 알아채기만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가 무너지기 전에 다리가 먼저 보내는 경고에 대해 아주 쉽게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혼자만 알고 넘기기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주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려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걸을 때 한쪽 다리에만 유독 힘이 빠진 적 있으신가요? 평소 잘 다니던 길인데 요즘 들어 문턱이나 계단에 발이 자주 걸리진 않으셨나요? 앉았다 일어날 때 몸이 순간적으로 휘청거린 적은요? 그리고 잠깐 어지러웠다가 괜찮아졌네 하고 넘긴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나이 탓으로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왜 이런 신호가 하필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큰 사고 없이 막을 수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하필 다리인가요? 뇌에 문제가 생기면 얼굴부터 오는 거 아닌가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저도 처음 노년 환자분들을 보기 시작했을 때는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계속하다 보니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보이더군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리에서 먼저 이상을 느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오래된 아파트 배관이라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압이 약해지면 어디부터 물이 안 나옵니까? 항상 가장 위층, 가장 먼 곳부터 문제가 생기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가장 멀리까지 가야 하는 곳, 바로 다리입니다. 그래서 혈액 흐름이 조금만 나빠져도 다리는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안쪽이 조금씩 좁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혈압이 오르거나 혈당이 높아지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걸음이 어색해지고 발끝이 바닥에 자꾸 걸리고 균형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근력이 약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근력 저하는 보통 양쪽 다리가 함께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런데 뇌에서 오는 신호는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만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왼쪽이 오른쪽 몸을, 오른쪽이 왼쪽 몸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 반대쪽 다리에 먼저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진다면 왼쪽 뇌혈관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건 겁주려고 드리는 말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다리가 단순히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리는 걷기, 균형 잡기, 몸무게 지탱하기를 동시에 해내야 합니다. 즉,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조금만 어긋나도 바로 티가 나는 부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보다 말보다 다리에서 먼저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너무 가볍게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잠을 잘못 잤겠지. 오늘따라 피곤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하루, 이틀을 넘기다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신호를 지금 알아차리셨다면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다리 신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변화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부터 잠시 내려놓고 차분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한쪽 다리가 툭 풀리면서 휘청거린 적 없으십니까?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유독 한쪽 다리만 말을 안 듣는 느낌, 이런 경험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근력 저하와 다릅니다. 운동이 부족해서 다리가 약해지면 보통 양쪽이 함께 서서히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뇌에서 오는 신호는 갑자기 그리고 한쪽에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겪는 신호가 다리나 발의 감각 이상입니다. 발바닥이 둔해진 느낌, 맨발로 걸어도 마치 양말을 신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 예전만큼 뜨겁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신경이 눌렸나 보다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허리 문제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에서 오는 저림은 자세를 바꾸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뇌에서 오는 감각 이상은 자세와 상관없이 갑자기 나타나고 같은 쪽에서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눈여겨보셔야 할 신호는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발을 질질 끄는 느낌, 신발 앞부분만 유독 빨리 닳는 경우, 걷는 소리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말, 가족에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옆에서 보는 가족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걸음이 좀 이상해졌어. 이 말이 나왔다면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평소 잘 다니던 길인데 자꾸 문턱에 발이 걸리거나 계단 높이를 헷갈리는 경우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건 눈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뇌가 다리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괜찮아지는 증상입니다. 몇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경험, 어지럽다가 쉬고 나니 멀쩡해진 경험,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다행이다, 괜찮아졌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이걸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로 봅니다. 본격적인 큰 사고가 오기 전에 잠깐 신호를 보내는 단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증상이 잠깐이라도 나타났다면 그 시간, 그 상황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이미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신호를 그냥 두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반대로 제때 알아챘을 때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실제 어르신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올해 72살이셨던 이성호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씩 도셨고 혈압도 나이에 비해 괜찮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발이 살짝 걸리는 날도 있었고 잠깐 어지러웠다가 금방 괜찮아진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조금 쉬면 괜찮아지네. 가족분들 역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하면 괜히 걱정만 한다며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물을 끓이시다 갑자기 중심을 잃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날 병원에 오셨을 때 검사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 한쪽이 이미 상당히 좁아져 있었고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르신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그 신호가 이런 거였군요. 반대로 비슷한 신호를 겪고도 전혀 다른 길을 가신 분도 계십니다. 70살 김미자 어르신이셨습니다. 이분 역시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과 걸음이 불안한 증상을 겪으셨지만 딸분이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오셨죠. 검사 결과 아직 큰 손상은 없었고 생활 습관과 혈관 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때부터 식습관을 바꾸고 매일 걷는 방법을 조절하고 잠과 혈압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어르신이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발에 힘이 들어가요. 걷는 게 다시 편해졌어요. 같은 신호,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운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신호를 알아차렸느냐, 그냥 넘겼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짚고 가셔야 할 생활 속 원인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조금씩 아주 천천히 원인이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식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름진 음식, 짠 음식에 몸이 더 민감해집니다. 혈관은 수도관과 비슷해서 기름때가 조금씩 쌓이면 안쪽이 점점 좁아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괜찮은 줄 알고 지내지만 피가 지나갈 길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혈압과 혈당입니다. 조금 높은데 괜찮다. 약 먹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혈압과 혈당이 들쭉날쭉하면 혈관 벽에 미세한 상처가 계속 생깁니다. 그 상처가 쌓이면 혈관은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다리는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니라 피를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이 펌프가 약해지고 혈액은 아래쪽에 머물기 쉬워집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다리가 무거워지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옵니다. 네 번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밤사이 뇌와 혈관이 스스로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잠이 얕거나 자주 깨는 날이 반복되면 뇌혈류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유난히 어지럽거나 몸이 휘청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나이 들어 무슨 스트레스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 불안, 외로움은 혈관을 꽉 조이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게 피가 흐를 길을 점점 좁히는 겁니다. 이 모든 원인들은 따로따로 작용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로 혈관, 그리고 그 혈관을 쓰는 뇌와 다리입니다. 다행인 건요, 이 원인들은 오늘부터 하나씩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약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생활을 조금만 조정해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혈관 문제가 어떻게 뇌와 다리로 이어지는지, 왜 다리가 뇌의 상태를 먼저 알려주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뇌의 문제가 하필 다리에서 먼저 드러나는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지도처럼 이어진 하나의 길입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목을 지나 뇌로 가고 가슴과 배를 지나 다리 끝까지 내려갑니다. 이 길 중에서 가장 멀고 가장 아래에 있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그래서 혈액 흐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리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겨울철에 수도관이 얼면 어디부터 물이 안 나옵니까? 항상 끝부분, 가장 멀리 있는 곳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뇌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거나 혈액이 끈적해지면 뇌는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말이나 얼굴보다 다리에서 먼저 드러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몸을 좌우로 나눠서 조절합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다리를, 오른쪽 뇌는 왼쪽 다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반대쪽 다리가 먼저 어색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움직이는 부위가 아닙니다. 걷기, 멈추기, 방향 바꾸기, 균형 잡기, 몸무게 지탱하기까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야 합니다. 즉,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조금만 어긋나도 다리는 바로 티가 납니다. 얼굴은 웃고 있어도, 말은 멀쩡해도 다리는 이미 뇌의 이상을 알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도 잘 나오고 얼굴도 괜찮은데 왜 다리만 이러죠?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다리가 먼저 알려준 겁니다. 이 신호를 이 시점에서 알아차리면 큰 사고로 가는 길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의 변화를 절대 가볍게 보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다리는 단순한 근육이 아니라 뇌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위험을 낮추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생활 속 방법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효과를 보셨던 핵심적인 습관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뭘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 약이나 비싼 보조제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혈관을 쉬게 해주는 습관입니다. 혈관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계속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불규칙한 식사에 시달리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혈관도 사람입니다. 계속 혹사만 시키면 어느 순간 버티지 못합니다. 먼저 식사부터 보겠습니다. 매 끼니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 한 끼만이라도 기름기를 줄이고 채소를 늘려보십시오. 특히 잎채소나 색이 진한 채소는 혈관 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걷는 방식입니다. 많이 걷는 것보다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숨이 조금 찰 정도로 옆 사람과는 대화가 가능하지만 노래는 나오지 않는 속도, 이 정도가 혈관을 깨우는 가장 좋은 속도입니다. 하루에 20분만이라도 이렇게 걸으시면
다리 근육이 피를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리가 가벼워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수면입니다. 밤에 자는 동안 뇌와 혈관은 낮에 받은 부담을 정리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몸이 더 무겁고 어지러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가 큰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같은 시간에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지, 걸음이 안정적인지, 잠깐이라도 어지럽지는 않은지, 이 짧은 확인이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습관들은 오늘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 달만 꾸준히 하셔도 몸은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이 습관들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간단한 조합 방법과 절대 조심하셔야 할 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뭘 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특별한 약이나 비싼 보조제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혈관을 쉬게 해주는 습관입니다. 혈관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계속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불규칙한 식사에 시달리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혈관도 사람입니다. 계속 혹사만 시키면 어느 순간 버티지 못합니다. 먼저 식사부터 보겠습니다. 매 끼니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 한 끼만이라도 기름기를 줄이고 채소를 늘려보십시오. 특히 잎채소나 색이 진한 채소는 혈관 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걷는 방식입니다. 많이 걷는 것보다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숨이 조금 찰 정도로 옆 사람과는 대화가 가능하지만 노래는 나오지 않는 속도, 이 정도가 혈관을 깨우는 가장 좋은 속도입니다. 하루에 20분만이라도 이렇게 걸으시면 다리 근육이 피를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리가 가벼워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수면입니다. 밤에 자는 동안 뇌와 혈관은 낮에 받은 부담을 정리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몸이 더 무겁고 어지러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가 큰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같은 시간에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지, 걸음이 안정적인지, 잠깐이라도 어지럽지는 않은지, 이 짧은 확인이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습관들은 오늘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 달만 꾸준히 하셔도 몸은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이 습관들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간단한 조합 방법과 절대 조심하셔야 할 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차분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한 건 어렵고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였습니다. 몸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뇌는 말보다 먼저 다리로 신호를 보낸다는 점입니다.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걸음이 어색해지는 변화, 자주 발이 걸리는 경험, 잠깐 어지럽다가 괜찮아졌던 순간들. 이건 나이 들어서 당연히 겪어야 할 일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심코 넘기면 어느 날 갑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를 지금 알아차리고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한 끼 식사부터 걷는 방법 하나, 잠자는 습관, 아침에 몸 상태를 확인하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혈관과 뇌는 서서히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병이 오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셨다면 지금 당장 다리에 힘을 한번 줘보시고 몇 걸음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느껴진 점을 마음속에만 두지 마시고 가족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작은 대화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꼭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드린 내용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불안한 변화가 느껴진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앞으로의 시간이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